안녕하세요. 머신러닝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AIoT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로봇팔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학습과 하드웨어 장치 팔을 연결하여 지능형 로봇팔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 순서입니다. 먼저 기계학습에서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요. 그것을 실제 코드를 입력하는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 AI 로봇팔, 지능형 로봇팔의 동작 알고리즘을 짚어본 후에 실제 제어를 위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엠블럭의 기계학습 흐름도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건지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는 병뚜껑을 지금 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 하나는 노란색 병뚜껑, 하나는 초록색 병뚜껑, 그리고 그냥 없는 배경,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노란색 뚜껑인지 초록색 뚜껑인지 배경인지 구분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학습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확인을 해봐서 결과가 정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블럭 화면 띄우셨죠? 자, 그러면 기계학습을 열어서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이미 앞에서 설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델 창을 여시고요. 네, 지금은 배경화면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저는 처음 목록은 배경이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기로 버튼을 눌러서 자, 여러 장의 배경화면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록은 제가 초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초록. 자, 그리고는 초록색. 자, 초록색 뚜껑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이번엔 노랑을 하겠습니다. 노랑이라고 목록 이름을 댔고요. 자, 노랑색을 또 학습시키겠습니다. 자, 학습을 시켰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경 잘 인식하고 있고요. 초록, 네, 잘 인식하고 있어요. 약간 노랑으로도 헷갈리나 본데 됐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 한번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예, 노랑 잘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입력 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델 사용을 누릅니다. 자, 아까 없었던 인식에 관련된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팬더가 초록입니다, 노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00으로 팬더의 크기를 좀 키우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요. 자, 먼저 이벤트를 찾아가서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록인지 노랑인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인식값은 TM에 가면 있겠죠. 인식 결과가 배경이냐 또 복사해서 초록이냐 또 복사해서 노랑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의 결과는 초록 물체입니다, 노랑 물체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이런 멘트로 팬더가 말을 하도록 형태에 가서 자, 말하기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배경이므로 물체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요. 자, 복사해서 초록색입니다, 초록 물체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자, 이번엔 또 복사해서 노랑을 인식했으므로 자,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자, 이때요,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인식하기 전에 물체를 잘 인식하기 위한 1초 기다리기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언제 물체가 인식될지 모르므로 계속 반복하기를 사이에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명령을 실행해 볼까요? 깃발을 클릭했습니다. 인식창이 열리고요. 지금은 배경이니까 이 물체를 보여주세요 라고 판다가 이야기하죠. 자, 이때 노란 물체를 한번 보여줄까요? 노란색입니다 라고 말을 잘하네요. 자,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자, 훈련이 잘 된 것 같죠? 여기까지 여러분은 지금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여서 학습 모델을 만드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코드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하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TTS 기능이라 그래서요. 자, 확장으로 가셔서 스피치 텍스트 투 스피치 이걸 추가해 주시면 문자를 넣는데 음성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고 명령 블럭이 생겼죠. 그 중에 처음에 있는 마라를 갖다가 물체를 보여주세요 밑에다가 그리고는 똑같은 멘트를 써주시면 돼요. 물체를 보여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초록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입니다. 자, 이번엔 노란색일 때도 물체를 보여주세요. 물체를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코드를 잘못 썼어요. 자, 복사해서 자, 노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음성 소리까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물체를 보여주세요. 예, 물체를 배경이니까 보여주세요. 물체를 보여주세요. 물체를 보여주세요. 자, 물체를 보여주세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네. 노란색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물체를 보여주세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예, 지금 결과에 따라 계속 말을 반복하네요. 요거 불편하죠? 자, 그래서 제어에 가셔가지고요. 뭐뭐 할 때 기다리기. 요거 하시고요. 지금 배경 소리가 아닌 다른 것이 인식되기 전까지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 배경이 아니다. 배경이 아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배경이 아닌 다른 것이 인식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똑같아요. 여기는 배경이 아닌 게 아니라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 아닌 다른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얘는 노란색이 아닌 다른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다시 실행해 볼까요? 초록색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네, 이 빛 때문에 처음에 멘트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물체를 보여주세요 하고 질문했죠. 자, 그러면 초록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저희 주변의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물체를 보여주세요. 초록색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예, 조금은 이상하지만 자,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AI 로봇팔의 동작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물체 1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 물체 1이 초록색 뚜껑인가 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초록색 뚜껑을 인식을 했을 땐 집게로 물체를 잡아요. 그리고는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물체를 내려놓고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물체 1, 즉 초록색 뚜껑을 인식했을 때의 동작 알고리즘이고요. 노란색 뚜껑을 인식했을 때의 알고리즘은
초록색과 똑같지만 왼쪽으로 몸통을 돌린다는 게 다른 점이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계학습으로 물체 1과 물체 2, 그 다음에 배경을 구분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러 갈까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잘 만들었죠. 이번에는 그 모델에 따라, 그 학습된 결과에 따라 아두이노 장치를 동작하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지능형 로봇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프라이트 상에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확장에 가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요거를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장치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장치에 가서도 확장에 가셔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를 추가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는 스프라이트와 장치 간에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의 명령에 가시면 첫 번째 줄에 업로드 모드 메시지 보내기라는 명령 블럭이 있어요. 이것을 물체를 보여주세요 말하기 위에다가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경이 인식됐어. 그러면 장치가 아무 동작하지 않고 가운데 위치로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멈춰 있어 라는 뜻으로 영어로 스탑 할 거예요. 자, 멈춰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 신호를 갖고 기계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냥 멈춰 달라라는 말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 초록색일 때는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초록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인데 오른쪽으로 움직여줘 라는 신호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맘이에요. 이름은, 자, 이번에는 노란색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에다가 똑같이 장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옐로우. 자, 왼쪽으로.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 상에서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보내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아서 장치에서도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작성해 놨는데요. 자, 코드를 설명하면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할 때 스탑이라는 신호를 수신했을 땐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린 라이트 초록색이니까 오른쪽으로 물체를 이동시켜 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자 9번의 서버모터 9번의 각도를 30 하면 집게를 엽니다. 그 다음에 1초 기다렸다가 집게를 닫습니다. 90으로. 그 다음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뭐 서버모터 10번을 60으로 설정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요. 2초 기다렸다가 집게를 다시 엽니다. 조금 시간을 필요해서 3초 기다렸다가 다시 본래의 기본 자세로 돌아갑니다. 노란색일 때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똑같은데요. 오른쪽과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다르죠. 서버 모터의 각도를 아까는 60이었다면 지금은 12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업로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업로드가 진행 중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이제? 그러면 깃발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깃발을 누르면, 네, 물체를 보여주세요. 네, 배경이라 지금 물체를 보여주세요 얘기하죠? 자, 이때, 노란색입니다. 물체를 보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어떻게 잘 작동되나요? 자, 저희가 만든 로봇팔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AI 로봇팔은 일단 두 물체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물체일 때는 오른쪽 컵에 옮기고
노란색 물체일 때는 왼쪽 컵에 옮기는 그런 장치였고요. 이때 서브모터 2개를 사용해서 2개의 축으로 회전과 집게를 작동하는 그런 활동을 한 이관절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팔은요, 기계학습과 함께 적용을 하면 사람이 개입할 필요성을 줄이고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로봇이 새로운 부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은 기계학습과 피지컬 컴퓨팅을 결합한 아주 독특한 수업을 경험하신 겁니다. 10시간까지 부지런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작은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